지안에듀를 알게 된 계기랑 선택한 이유. 토목직 공무원 전공 찾았을 때 가장 유명했던 교수님이 이제 이영민 교수님이었고, 제 주변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다 이영민 교수님을 추천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충청북도 토목직 합격자 김영훈입니다. 토목직 직렬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왜 지원을 하셨는지. 토목을 전공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해당 토목 업무를 한 1년 반 정도 경험했었는데, 토목직 업무 특성상 공무원들을 접할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토목직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였어요? 토목 직종이긴 한데 현장이나 시공 쪽은 아니고, 연구원에서 이제 그냥 건자재 장비로 이제 연구 시험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아버지는 합격하니까 뭐 안도의 그런 게 있으셨나요? 티는 안 내지만 제가 합격하고 차를 끌고 나가다가 한번 끌었거든요. 그래도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수험 기간 어떻게 되셨나요? 22년도 9월에 시작해서 올해 24년도 6월까지 준비했었는데 6개월 정도 따로 다른 일을 했었고요. 23년도 6월 이후부터 9월까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총 기간으로만 따지면 1년 6개월 정도? 회사도 다니셨는데 전에 공부했던 게 좀 기억이 나던가요? 처음 1년치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공도 사실 거의 다 잊어버린 상태였고, 뭐 영어나 한국사는 거의 처음 하는 분야여서 처음 1년 할 때 그래도 가장 의지가 있었는데, 막상 두 번째 시험은 텐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버버 하다가 일단 취업을 다시 하자라고 생각했고, 6개월 계약직인 걸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2월에 책 잡았을 때 조금 버겁긴 했지만 금방 다시 생각났던 것 같아요. 합격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영어를 아예 안 했어요. 인문계를 들어가긴 했는데 공부에 대한 흥미가 아예 떨어져서 아예 영어를 넣고 이제 25살에 이제 공무원 준비하면서 다시 영어를 시작했는데 영어가 안 읽히더라고요. 그냥 읽는 거 자체도. 그래서 영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막상 시험에서는 전공이 재작년에 꽈락이 나가지고 두 과목만 뽑자면 응용역학이랑 영어를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 몇 회독은 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영어는 기출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하프 모의고사 정도를 하루에 하나 정도? 매일 풀기 힘들더라도 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푸는 게 가장 좋고요. 한국사는 똑같은 책이어도 기출을 한 3번 정도 돌리면 막판에 막판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돌리면 그래도 70점 정도 확보되는 것 같고, 국어는 문법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문법 강의 듣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문법 비중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비문학 푸는 스킬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합격이 더 빠른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은 기본서가 중요하긴 한데 결국 문제가 섞여 있으면은 이게 어느 부분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2달 전부터는 그냥 그 관연도 기출을 뽑아서 한 회씩 하루에 풀었던 것 같아요. 하루 순수 공부 시간이랑 주 며칠 공부하셨나요? 달마다 다른데 시험 직전 2달로만 봤을 때는 제가 9시부터 독서실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고, 주말은 공부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말은 푹 쉬거나 아니면 이제 취미 활동을 주로 하거나, 관리형 독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좀 세워라 내워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합격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방법. 일단 기간을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기간을 안 정해놓고 들어왔으면 작년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재작년에 시작했을 때 시험을 최소 2번은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2년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올해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고등학생 때와 달리 성인이 되니까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미리 공직에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고 여러 비교 대상군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 생각하다가는 계속 이제 자기 스스로 심오한 세계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갖고 계신가요?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산점이 얼마나? 가산점은 전체 평균의 5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필수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시험 볼 수 있고요. 사실 토목직 특성상 비전공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산점 점수가 없더라도 컷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저도 사실상 비전공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3학년 때 전과했는데 1년은 거의 멍을 때리면서 학교를 다녔고 마지막 4학년만 저도 전공에 좀 집중해서 토목기사를 딴 거기 때문에, 심지어 문과도 나왔고 수학 공부를 아예 안 해서 미적분야의 존재를 25살에 처음 알았어요. 대학교 때 전공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 전공은 독일어 문학과를 전공하고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 복학 후에 3학년 때 토목과로 전공을 변경했습니다. 지안에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점이 혹시 있을까요? 가장 좋은 점은 라이트랑 베이직을 나눈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베이직을 보면 처음에 욕심이 생겨서
전공을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베이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양이 너무 방대해서 뒤로 갈수록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구멍 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라이트를 일단 한 해석 정도 하고 그 중에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문제를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베이직을 듣고 기출을 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교재가 좀 좋은 것 같다 말씀이신 거네요. 네, 교재 중에서도 난이도를 나눠준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풀어볼 만하다. 이 문제는 사실상 찍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수험생은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을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재작년 국가직 같은 경우 마지막 두 문제는 그 해당 분야 전공 교수님만 아시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를 괜히 건드리다가 어쨌든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시면서 찝어주시거든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CD형은 뭐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던져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